대구은행에 이어서 DGB캐피탈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DGB금융그룹은 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대구시 의회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 몇 개를 이번 회기에 다룹니다.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는데 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10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은 아침까지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차 개겠지만 기온이 떨어져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출근길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휴대용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낮부터 하늘은 조금씩 풀리겠지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함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 14도, 안동은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은 17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 정도 밑돌면서 서늘함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땐 옷차림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 우리 지역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함이 계속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DGB금융지주에 몰아친 채용비리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구은행에 이어서 DGB캐피탈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입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8월 31일 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DGB캐피탈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아들이 지난해 DGB캐피탈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입사할 당시 박 대행이 채용 청탁을 했는지 특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채용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당시 채용 업무를 봤던 임직원들을 대거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진행했던 현 DGB캐피탈 임원과 당시 캐피탈에 파견돼 있었던 대구은행 간부, 지난해 퇴사한 직원까지 소환해 광범위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인이 아니라 은행 내부 임원이 그룹 자회사에 그것도 아들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이자 DGB금융지주는 또다시 채용 비리 후폭풍이 불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채용 관련 서류 일부가 파기됐고 전직 임원과 관련된 또 다른 채용 비리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 대행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가운데 박 대행도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DGB금융그룹은 채용비리 외에도 펀드 손실금 보전 혐의로 아직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비리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내부 갈등도 심상치 않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출신이 아닌 DGB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은 최근 대구은행이 겪은 온갖 비리와 추문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이 잘못된 것에서 비롯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내 사회이사와 감사가 경영자와 기업 경영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지난달 14일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은 그래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대구은행 이사회 반발이 거셉니다. 지주 측은 은행장 등 CEO 선임을 지주회사 밑에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둬 맡게 하고 사회이사 추천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일부 은행 사회이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로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지만 기존 사회이사 권한을 축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대구은행 사회이사는 선진화 방안은 은행 규정을 바꿔야 하는 내용도 많아 은행 이사회도 통과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에다 채용 비리 문제와
수성구청 펀드 손실 보전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임원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DGB 금융그룹이 지배구조 손질을 통해 비리를 끊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든든한 바탕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안건 몇 개를 이번 회기에 다룹니다. 그 가운데 의회 업무 추진비 공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부족한 점들도 눈에 띄어 보완해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설 운영자가 통학 차량 내부에 어린이 확인 안전장치를 설치하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최근 어린이 통학 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대구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은 대구시 산하공사공단과 정원 80명 이상의 출자 출연 기관에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규정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가 제도화되는 겁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자회사 설립 출자안은 7억 원을 출자해 청소와 경비 등을 전담할 자회사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51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시의원들이 좀 더 시민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 안아서 대구만 독특한 조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던 업무 추진비도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집행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공개하고 있는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만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고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여전히 공개 대상에서 뺐습니다. 의정 운영 공통경비는 사실 그 용도대로 사실 뭐 세미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의회 활동을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도 이게 좀 이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와 비슷하게 밥값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뭐 80% 이상 좀 밥값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사용 금지 항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부당 사용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을 의무로 넣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 지지율이 바닥인 상황에서 다행스럽게 여길 만은 없습니다. 당 쇄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는 최근 한 달 사이 1,400명이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상당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른바 태극기 부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 1, 2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자신들 뜻에 맞는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입당 원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당헌 당규자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외부위원 선임을 끝낸 조광특위 인적 쇄신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책위원을 중심으로 외부위원들이 사실상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을 가졌는데 복잡한 당내 사정에 이해도가 낮다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합류나 바른미래당과의 합당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자칫 보수 통합이 아니라 당 분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성공적으로 된다면 진짜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친박, 비박, 복당파, 잔류파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개파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시작으로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 쇄신에 나섰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어제는 한글 창제 572돌 한글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풀어낸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주본은 10여 년째 법정 공방을 되풀이하며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란말싸미로 시작되는 30장 분량의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이 한자 한자 은행나무 병풍에 새겨졌습니다. 서각 작가가 상주본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해 최근 상주시에 기증한 겁니다.
그 해례본은 국가의 보물 아닙니까? 근데 일개 개인이 갖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빨리 이제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고. 상주본 반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서적 수집가인 베이키 씨가 2008년 상주본 존재를 알리면서 시작된 소송은 2011년 대법원 판결로 골동품 업자의 승소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동품 업자의 국가 기증의사에 따라 문화재청이 배 씨에게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 씨가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해 2심이 다시 진행 중입니다. 소유권에 이어 2라운드로 국가 반환을 거부하는 소송으로 번진 겁니다. 배 씨는 당초 소유권 판결이 잘못돼 절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다며 2심에서 다시 패소할 경우 대법원 재항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진상규명만 하면은 나머지 문제는 원천적으로 다 저절로 따라 해결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이거를 이렇게 대충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지난해 불에 그을린 사진이 공개돼 보존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 훈민정음 상주본. 법정 공방 속 시간은 무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팜이 속속 도입되고 있는데요. 축산에도 시범 적용한 결과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번식용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농장주가 거실에서 TV 화면으로 축사 곳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고 축산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합니다. 킬로그램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살찌거나 너무 마른 개체가 없이 균일하게 성장을 함으로써 생산비도 절감되고 사료 주기나 가축 관찰과 같은 단순 관리 시간이 줄어들고 어미소와 송아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암소의 분만 횟수가 늘어나고 송아지 폐사율은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축사 환경과 가축 자동 관리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해 가축의 유전 정보를 분석해 특성에 맞는 사육 방법을 적용하는 정밀 사양 기술도 접목되고 있습니다. 한우의 유전 능력에 따라 육질과 성장 집단으로 나누어 30개월을 키워 도축한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은 17.5% 높아졌고 육량 A등급 출현율도 5.2% 높아져 한우 한 마리당 소득이 62만 원 증가했습니다. 정밀 사양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개체에 맞는 맞춤형 사양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동안 시설 채소 농가에서 효과가 입증된 스마트팜은 앞으로 축산 분야에서도 확대 도입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사청 광포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인데도 인근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갯잔디 군락지인 사천 광포만입니다. 갯잔디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자 어패류와 어린 물고기의 생육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생태 자원입니다. 광포만은 또 대추 귀고동을 비롯해 10여 종의 멸종 위기종을 품고 있어 습지 보호구역 지정 목소리가 높았던 곳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발 주장을 뒤엎고 전남 순천만과 비슷한 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산된 줄 알았던 대규모 산업단지가 광포만 인근에 재추진되면서 또다시 개발과 보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업 중단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충 부담금을 완납하고 착공하는 거로.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정부가 충남과 호남권 4개 갯벌을 습지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처럼 광포만 역시 생태 관광지로 보존해야만 경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을 오히려 생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주민들과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사천시에도 훨씬 중요한.
최근 정부가 개발보다는 습지 보존에 힘쓰고 있는 만큼 남양만 습지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처럼 해양자원 보존에 따른 경제적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축붐이 일면서 수만 톤의 폐목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폐목재가 생활용 가구는 물론 각종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팔레트를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게차로 물건을 옮길 때 쓰이는 이 팔레트는 폐목재로 공사장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겉면을 다듬는 작업을 비롯해 오일을 바르는 작업까지 거치면 어엿한 음식을 담는 쟁반이 됩니다. 팔레트 나무, 폐목재들은 그냥 나무예요. 가공만 안 된 나무. 가공만 하면 되게 좋은 재료거든요. 그리고 비싸요. 돈 주고 살려고 그러면 되게 비싼 나무들이에요. 이런 폐목재들이 작업을 통해 식당의 테이블과 의자는 물론 각종 수납장, 반려동물 먹이 트레이로 탄생했습니다. 한때 감귤나무 상자였던 폐목재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했습니다. 폐목재를 활용한 나무 쟁반은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공모 사업에도 당선돼 전국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또 여기 가면 트레이 살 수 있어라고 소문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트레이 사시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 식사로 오신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한 반 정도는 트레이를 좀 사가세요. 한 해 제주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목재는 2만 5천 톤. 쓰레기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40억 원 가량입니다. 폐목재가 재활용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는 데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대구 출신 마이너리거 배지환 선수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서 여자친구의 어깨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은 배지환 선수가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를 위해 거액을 공탁해 처벌 소위를 두고 고민하다가 검찰 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배지환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산하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물 방향 조정 작업에 따라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북구 동천동 전역과 구암동, 구구동 일부 지역에 흐린 수돗물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흐린 수돗물이 나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주민은 2만 2천 가구, 약 6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각 가정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받아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국비 1,000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상수도 확충 사업에 사용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631억 원, 오래된 상수도 정비 사업에 294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6억 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에 3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도 상수도 확충 사업 국비가 크게 는 것은 정부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출근길 곳곳에 비 소식이 있어 휴대용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는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낮부터 하늘은 조금씩 맑아지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함은 한층 더 깊어지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안동 13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에는 대구 19도, 안동은 17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7도 정도 밑돌면서 서늘함이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아침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낮부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 고령 1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9도, 고령 20도로 서늘함이 이어지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12도, 구미 15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문경 17도, 구미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3도, 예천 12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7도, 예천 16도로 평년 기온을 종일 밑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19도 예상됐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부터는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